정품 대신 대체 부품. 보험료는 낮춘다면서 내 차는 안전한가? 지금 자동차 보험을 둘러싼 뜨거운 논란이 있습니다. 정부와 보험업계는 소비자에게 이득이라고 말하지만 현장에선 사실상 강제라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8월부터 바뀌는 자동차 보험 약관 개정,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소비자 선택권 박탈 문제까지 시청자 여러분과 낱낱이 짚어보겠습니다. 정품 대신 대체 부품을 쓰게 한다고요? 2025년 7월 대한민국 자동차 보험 시장에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다급한 목소리가 올라왔습니다. 자동차 수리 시 소비자가 원하는 정품이 아니라 국산 대체 부품을 강제로 쓰게 하지 말아주세요. 청원의 발단은 오는 8월 16일부터 적용되는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 개정안 때문입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간단하지만 파급력은 엄청납니다. 자동차 사고 후 보험 수리 시 정품 부품 대신 품질 인증 대체 부품을 우선 사용한다는 것. 즉, 앞으로 소비자가 사고를 당하고 보험 수리를 맡기면 기존엔 정품을 기본으로 쓰던 것을 이제는 대체 부품을 쓰는 게 기본값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약관 변경이 국민 대다수에게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나 공청회도 없이 조용히 통과됐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단 이틀 만에 1만 명 이상이 동의하며 이슈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핵심 용어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품질 인증 부품이라는 단어 생소하시죠? 이는 국토교통부가 일정 기준에 따라 성능과 안전성을 평가해 인증한 정품이 아닌 대체 부품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OEM 부품이라고도 불립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품질 인증 부품은 자동차 제조사가 만든 부품은 아니고 제3의 업체가 생산한 부품 중 정부가 일정 성능 기준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정부와 보험사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정품보다 최대 40% 저렴하기 때문에 수리비를 줄이고 보험료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이 말만 들으면 소비자에게 유리해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실제 소비자 반응은 차갑습니다. 싸니까 좋은 거다라는 논리가 자동차처럼 안전이 직결된 영역에서는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차량 정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단기 성능은 문제없지만 장기 내구성이나 사고 시 충격 흡수력은 정품에 못 미친다는 지적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품질 인증 부품의 인증 기준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 제조사 정보가 불투명하다는 점 역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요소입니다. 이제 가장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비자는 이 변화에 동의했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가 계약한 보험 상품에 이미 포함된 약관 내에서 조용히 바뀌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보험 가입자들은 바뀐 내용을 인지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수리를 맡긴 후 나중에야 왜 정품이 아닌 부품을 썼느냐고 항의해도 보험사와 정비소는 이렇게 말합니다. 약관에 그렇게 돼 있고 정품을 원하셨다면 처음에 말씀하셨어야죠. 결국 정품 사용을 원하면 추가 비용을 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이건 불공정합니다. 내가 낸 보험료는 예전과 같은데 받는 서비스는 대체 부품이라는 이름으로 격화된 겁니다. 여기서 떠오르는 질문 하나. 그렇다면 보험료는 줄어들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또 하나의 핵심 포인트는 이 변화가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소비자에게, 차량 소유자에게, 운전자에게 말이죠. 자동차 보험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정품 부품을 예외로 만들고 대체 부품을 기본값으로 설정한 이번 변화는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고 사실상 박탈한 구조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와 보험업계는 정품 부품과 품질 인증 부품 사이에 성능 차이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보험 개발원은 다양한 테스트를 통해 제동력, 내구성, 안전성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을 근거로 보험 약관이 변경된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실험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소비자들이 많다는 데 있습니다. 어디서 만든지도 모르는 대체 부품이 과연 안전할까? 실험은 실험일 뿐 실제 도로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들은 제조사 정품은 설계부터 제조, 검수까지 모든 품질 관리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반면 인증 부품은 검증만 있을 뿐 그 과정이 얼마나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알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결국 문제는 정보의 부족과 투명성의 부재입니다. 성능이 같다고 주장하려면 실험 결과뿐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시험했는지, 어떤 회사가 만들었는지, 무슨 기준으로 통과했는지까지 모두 공개되어야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소비자들은 단순히 같다니까 믿어라는 식의 일방적인 설명 대신 납득 가능한 자료와 충분한 선택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퍼지고 있는 논란 중 하나는 대체 부품 대부분이 중국산이라는 주장입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싼 게 비지떡인데 중국산 부품을 쓰면 차가 얼마나 버틸지 의문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 한국자동차부품협회는 중국산 부품의 비중은 전체 품질 인증 부품 중 1%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해당 부품들도 국내 제조사로 납품되는 수준의 품질 기준을 통과했으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불신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은 어디서 누가 만든 부품인지조차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명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면 출처가 중국이든 국내든 그 자체가 불안 요소가 됩니다. 또한 일부 수입차 오너들은 내가 4천만 원짜리 독일차를 샀는데 왜 중국 부품을 쓰라고 강요하냐며 반발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국산차 문제를 넘어서 프리미엄 소비자층의 불만도 커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대체 부품에 대한 불신은 단순히 중국산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가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투명한 정보 제공이 부족하다는 구조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차량을 수리하는 현장에서는 이번 보험약관 개정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정비사들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어떤 정비사들은 정품만큼 성능이 괜찮은 대체 부품도 많다고 말합니다. 특히 범퍼나 사이드 미러처럼 구조가 단순하고 사고 시 교체가 잦은 부위에서는 대체 부품이 오히려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소비자 부담이 줄어들고 수급 속도도 빠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엔진 부품이나 섬세한 전장 부품의 경우 조금만 오차가 있어도 문제가 발생한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어떤 정비사는 설치해보면 미세한 규격 차이로 인해 잘 안 맞는 경우도 있고 조립 후 잔진동이나 소음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 중요한 문제는 애프터 서비스입니다. 정품 부품의 경우 제조사 보증이 있지만 대체 부품은 보증 기간이 짧거나 조건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정비사도 추천을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정비소에서는 이런 경우에 대비해 정품 부품을 쓰는 조건으로 고객에게 추가 비용을 요구하거나 별도 동의서를 작성받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결국 정비사들의 입장도 복잡합니다. 비용과 효율성 면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책임 문제나 고객 불만을 생각하면 대체 부품 사용이 조심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보험약관 개정에서 소비자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감정 중 하나는 바로 심리적 박탈감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비용 절감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강조되지만 정작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내 차에 내가 원하는 부품도 못 쓰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자신의 자산이자 자부심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가 수입차나 고연식 차량을 보유한 운전자일수록 정품 부품 사용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강합니다. 그런데 이번 제도는 이를 무시한 채 더 싸니까 이걸로 쓰세요라고 일방적으로 권유하는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강요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비소에서는 품질 인증 부품을 기본값으로 적용하고 정품을 원하면 추가 비용을 내야만 하는 불리한 조건에 놓이게 된 겁니다. 더불어 보험료는 낮추고 정비비는 제한한다는 정책은 결국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정비업계나 보험사는 실질적 이익을 취하면서 리스크와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심리적 박탈감은 단순한 불만을 넘어서 신뢰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과연 보험이 나를 위한 제도인가? 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되고, 이는 향후 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보험개발원과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으로 자동차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대체 부품의 가격이 정품보다 약 35에서 40% 저렴하기 때문에 사고 시 수리비가 줄어들고 결국 보험금 지출이 줄어들어 전체 보험료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언제 얼마나 줄어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도 시행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험료 인하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보험료 책정에는 다양한 요소가 반영됩니다. 교통사고 빈도, 자동차 가격 상승, 정비 공임 인상, 운전자의 위험군 분류 등 다양한 요인이 얽혀 있어 단순히 부품 가격이 낮아졌다고 전체 보험료가 곧바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또한 일부 소비자들은 이런 구조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입니다. 결국 수리비만 깎고 보험료는 그대로 아니냐는 우려입니다. 실제로도 보험사가 수리비 지출을 줄였지만 그만큼의 인하폭을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않는다면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료가 기대만큼 인하되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은 싸구려 부품을 쓰고도 보험료는 똑같이 내는 구조에 더욱 불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신뢰는 완전히 무너지고 제도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 개정이라는 중대한 변화가 진행 중인데 정작 이를 감독하고 조율해야 할 정부와 금융당국의 대응은 소극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소비자 불만이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뉴스 댓글에서 수많은 반대 의견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정부는 보험료 인하 효과를 기대해보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소비자 보호 대책이나 불만 접수 창구에 대한 설명도 부족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뒤늦게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제도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검토 수준의 발언은 신뢰를 얻기엔 역부족입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소통의 부재입니다. 소비자들은 대체 부품이 어떤 기준으로 인증을 받았는지, 누가 생산했는지, 어떤 상황에선 정품을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런 정보 공백 상태에서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식의 행정은 소비자의 분노를 키울 뿐입니다. 또한 공정위나 소비자원 역시 이번 사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 권익 보호 기관이라면 적어도 제도의 불공정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놓고 분쟁 시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약관 개정은 단순히 보험사나 정비업계의 이해관계 조정이 아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런 만큼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자동차 보험 약관 개정과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를 정리합니다. 첫째, 자동차 수리 시 정품 사용을 원하면 반드시 수리 전 보험사와 정비소에 미리 요청하고 확인할 것. 둘째, 수리 후 계약서, 부품 교체 내역서에서 정확한 부품명을 체크할 것. 셋째, 보험 갱신 시 대체 부품 사용 조건에 대해 보험사에 정확히 문의하고 자신의 선택권을 행사할 것. 보험은 만약의 사태를 위한 안전망입니다. 그런데 그 안전망이 가격만 보고 품질을 놓친다면 우리는 정말 보호받고 있는 걸까요?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 이제는 보험에도 적용되는 현실입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 모두 보험의 약관을 다시 읽어야 할 때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상 알아야 덜 당합니다. 알덜당이었습니다.